지민이 어머님은 카카오의 스토리 펀딩에서 저희 아이랑 같이 유튜브로 휠체어 탄 사람이 어떻게 지하철로 다닐 수 있는지. 지들이 해야 될 일 해주는데. 너무 사이다야. 정말. 그게 그 위쪽에 계시면은요, 9호선이나 3호선, 밑에 쪽에 계시면 7호선에 연락을 하셔야죠. 제가 중간에서 전화했으면 어쩌냐고요! 이렇게. 자, 오늘 특별히 또 아주 셀럽이신 분 한 분을 모셨습니다. 맨날 따라하다 그래가지고 좀 다른 단어 없을까요? 장애계를 뒤흔들고 계시는 셀럽 한 분을 모셨습니다. 너무너무 지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한 곳에 귀한 분이 당연스럽게 와주셨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직접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를 무의미하게 만들자는 취지의 협동조합인 무의를 이끌고 있는 홍윤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Take me in your arms. I don't want to miss a day without you. 어떻게 저럴까? Let's stay. 그러니까 어머니만이 가질 수 있는 이 반사적 본능. 저는 굉장히 운이 좋은 편이에요. 왜냐하면은 제가 아이를 낳고 애가 사실 장애가 된 이유가 척추에 이제 암이 발견이 돼서 항암 치료를 하고 하반신이 마비가 돼서 이제 장애를 갖게 됐고, 육아휴직을 남자가 낸다는 게 불가능했던 때인데 육아휴직을 냈지.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친정에서도 엄청 많이 도와주셨고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되게 많이 도와주셨어요. 막 한 달 뭐 유급휴직 그냥 준다든지, 직원들이 모금을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약간 빚진 게 있어요. 저희 아이에게 편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편. 내가 세상에 없더라도 우리 아이가 혼자서 세상에 나가려면은 우리 아이 편이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호칭이 더 편하신가요? 네, 그냥 지민이 엄마 하셔도 되고요. 아니 근데 네. 말을 그렇게 하셔도 보통은 제일 높은 걸로 해주는 게 이사장이 있고 이사가 있어요. 이사장님으로 해야죠. 그럼. 그럼 그러니까 한 장이라도 더 긴 걸로. 그럼요. 해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가정의 달 특집이기 때문에 지민이 어머님. 좋습니다. 저는 그럼 이사장님. 예, 굿. 오늘 지민이 어머님은 구수하고 좋네요. 네. 지민이 어머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이사장님 대답해 주세요. 엄마로서의 그런 역할 같은 거를 거의 못 하고 있어요. 저희 애가 엊그제 와가지고는 그냥 침대에 누워가지고 엉엉 울었어요. 맞았다고. 잘 맞았는데요. 그래가지고 네. 공부나 이런 거를 전혀 봐주지를 않고 있거든요. 몇 학년이죠? 중학교 3학년이요. 오, 축구 좀 잘한 거예요 요즘에. 그런가요? 네. 네. 그러니까 좀 봤더니 제가 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오전에는 저희 무의 활동을 하고 왔어요. 네. 그 서울 시내 좀 많이 다니는 50개 역 그 주변에 휠체어로 갈 수 있는 음식점, 카페, 화장실, 그런 편의시설들을 모으는 활동의 일종의 그 킥오프 활동을 했는데 그분들 발대식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한 9명 정도의 그 대학생들이 모였는데 네. 그분들 이름이 휠체어 특공대예요. 2015년에 이제 만들었고, 이제 장애 관련된 여러 가지 컨텐츠를 이제 만들고 있는데, 저희가 만든 가장 이제 유명한 컨텐츠가 서울 지하철 그 교통약자 환승지도이고요. 원래 이제 지도를 만들려고 했던 거는 아니고요. 카카오의 스토리 펀딩에서 저희 아이랑 같이 유튜브로 휠체어 탄 사람이 어떻게 지하철로 다닐 수 있는지 이제 그 영상을 만들면서 펀딩을 쭉 했거든요. 뭐 버럭중사님 잘 아시겠지만 지하철 환승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예, 이게 돌아가야 되고. 그런데 이제 돌아가다가 돌아가셔버리고. 진짜로 바깥으로 나가야지만 이제 휠체어로 이제 환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곳들이 종종 있어요. 맞아요. 많이 있고요. 가산 디지털 단지역도 그렇고. 비디오를 만들면서 이게 목표는 그거였어요. 여기 환승할 곳에다가 이렇게 테이프로 네. 그 왜 일일 호프 뭐 이런 거 하면은 이게 바닥에다가 발바닥. 뭐 발바닥이나 뭐 이렇게 테이프 같은 거 붙이잖아요. 그런 거 붙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펀딩을 하다 보니까 알았어요. 그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또 지들이 해야 될 일 해주는데. 네, 그러니까요. 지하철에 진짜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와. 네. 너무 사이다야. 정말.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그러면은
지도를 만들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지도를 만들기 시작을 했고 저희가 이제 행정안전부에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협업정책과라는 곳이 있어서 그 각 부서별로 서로 좀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이런 데들을 협업을 해주는 부서거든요. 환승이 제대로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하철을 운영하는 운영회사가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런 거를 서로 좀 협업 같은 것들을 좀 원활하게 해줄 수가 없겠느냐라고 해서 그 국토교통부가 갖고 있었던 자료가 있어요. 그거를 2020년에 카카오맵에 탑재를 했어요. 그래서 카카오맵에 보시면 환승을 어떻게 하면은 휠체어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그 맵들이 탑재가 되게 됐습니다. 그 회사가 여러 군데라서 저희 시각장애인들도 굉장히 난감한 경우를 그렇죠. 겪는 게 네. 환승 안내 도우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4호선하고 7호선이 만나는 데 가잖아요. 그럼 제가 4호선에서 안내를 불러요. 네. 그래서 안내를 해주다가 7호선 넘어갈 때 자기들끼리 싸워요. 여기서부터는 니네 구역이야, 네가 안내해야 돼. 진짜로요? 왜? 진짜로. 그러니까 제가 보는 앞에서 그렇게 싸우는데 이거 뭐야? 내가 확 눈을 떠버릴 수도 없고 진짜. 이거 정말 너무 잘 느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 지도를 만들겠다라고 결심을 했던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2011년에 고속터미널역을 갔을 때였거든요. 그리고 딱 거기 환승하는 구간은 리프트밖에 없어요. 리프트랑 계단이랑 에스컬레이터. 네. 근데 그 리프트가 어느 날 고장이 난 거예요. 근데 만약에 7호선 가실 분은 여기서 뒤를 돌으셔가지고는 9호선에서 9호선을 타시고 뭐 어느 역에서 내리셔가지고는 뭐 4호선으로 갈아타신 다음에 다시 4호선에서 7호선으로 갈아타면은 7호선을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40분은 더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나마 안내문이라도 써놓은 그렇죠. 데는 다행이에요. 맞아요. 그거를 일일이 전화해서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 원준 선생님 잘 아시잖아요, 그거를. 그럼요. 너무 잘 아시죠. 전화도 못하고 때로는 그 영무실 찾아가는 것도 일이에요. 그때 제가 그 전화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머니 어디서 전화하셨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게 그 위쪽에 계시면은요 9호선이나 3호선 밑에 쪽에 계시면 7호선에 연락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서 전화했으면 어쩌려고요? 이렇게 두 분 그 영상도 보고 왔는데 이제 뭐 원준 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인터뷰한 거에 보면은 장애인 콜택시도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달라요. 운영을 하고 네, 있으니까 서울에서 부천 가려면은 끝에서 내려가지고 다시 불러야 되는 말도 안 되는 저 거죠. 얼마 전에 되게 또 황당한 거는 이용 시간이 제한돼 있어요, 시각장애인 맞습니다. 복지콜은. 네. 그러니까 제가 가다가 차가 밀려가지고 3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안전한 곳에 내려준다가 규칙이래요. 말도 안 누가 돼. 제가 왕복으로 타고 있었거든요. 근데 서울이에요? 제가 일산을 갔다 오고 있었어요. 네. 근데 중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야? 그러면 말도 안 돼. 나는 동부간선도로 안전한 갓길에다 내려놓으면 그러니까 이런 모든 장애인 관련된 이런 제도들이 과연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물어봤는지 정말 의문스러울 때가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까 잠깐 그 지민이 어머님 얘기하실 때 휠체어 특공대 그분들이 다 대학생들 비장애인 분들이라고 하셨죠. 네네네네. 거기에 왜 장애인이 포함이 안 됐을까요? 일부러 저는 비장애인 분들이랑 그 지도를 같이 만들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한 2시간 정도 돌아와 보면은 완전히 그 시각이 달라져요. 근데 오늘 그분들이 직접 휠체어를 타고 네, 비장애인 분들이 그런 느낌을 좀 가지고 나서 실제로 그 자기가 그 생활에서 이제 그 장애인들의 이렇게 동료가 되고 편이 좀 되어줬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고요. 휠체어 특공대가 뭐 이렇게 마크 같은 게 있나요? 좀 아니 지나다니다 헬멧 보면 쓰고. 뭐 음료수라도 사드리게. 제가 네. 저기 휠체어 특공대들에게 나눠드린 저 오늘 굿즈를 갖고 와서 두 분께 이제 좀 오. 선물로 드리려고. 너무 귀여운 건데? 승준 쌤은 모르실 수 있는데 여기 이제 무의 이제 네, 표기가 정자로 다시 있어요. 만들어 주세요. 이게 마스크예요. 예, 마스크라서 요거는 이제 네, 드릴게요. 예, 아무튼 예쁘네요. 네, 네. 이건 손수건 아니고요. 떼수건입니다. 목욕수건이요, 목욕수건. 필요한데. 진짜로요? 네. 우리 버럭중사님께는 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갖고 진짜 와봤습니다. 필요했던 게 저같이 이제 근육이 다 빠지면서 뼈밖에 없거든요. 만져보면 뼈에 가죽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이거 일반 따뜻하로 이렇게 밀면 너무 그럼 제 것까지 같이 한 잔 더 드릴게요. 진짜요? 네네네. 감사하죠. 근데 제가 직접 가서 때도 밀어드리고 싶은데 제가 밀면 다 벗겨질 것 같아요. 가죽까지 벗겨질 것 같아요. 예. 미랄. 지금 뭐 이렇게 잠시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데도 정말 과연 주무실 시간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 이 모든 게 전부 다 우리 지민이를 위해서 지금 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가끔씩 좀 너무 힘들 때마다 지민이한테 엄마 오늘 또 지도를 만들고 왔는데 너무 힘들어 하고 딱 가면은 저희 애가 그래요. 아니 엄마는
엄마 좋아서 하는 일인데 나 때문에 한다고 자꾸 얘기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되게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서운하기도 했거든요. 그건 제가 지민이 입장에서 말을 드리면은 네. 말하기가 좀 그런 거예요, 사실. 아, 그런가요? 네, 엄마한테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굉장히 중학교이지. 예. 이사님처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제 문제가 하나 발생하면 갑자기 막 어벤져스 모드로 돌변을 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싸울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렇게 막 난리가 나요. 아, 너무 고맙고 너무 어머니한테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말은 그 괜히 왜 싸우고 그래. 약간 이렇게 틱틱거리는. 나온 거지. 그게 지하철 타고 자기가 혼자서 막 돌아다니겠다고 언제 저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지민아, 그거 나가면은 되게 그 바퀴가 빠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안 그런데 그거 어떻게 다니려고 그래 했더니 엄마 첫째 친구랑 같이 가고 둘째 뭐 무이지도 다 보고 다니면 되지.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한마디 툭 던지는데 해가지고 페이스북에다 막 올렸지. 그 예전에 조선시대 때 우리 김정호님께서 지도를 만들다 대동여 지도를 만들다 그런 아니구나. 어떤 사명감 자부심으로 무의지도라고 하지 말고 무동요지도라고. 네. 와! 이렇게. 저기 나중에 저희 저작권 저작권? 주장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 코드를 오픈 소스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그 개발자들이 네. 참여할 수 있게 만들면 맞습니다. 네. 이게 내가 서울을 만들면은 다른 지역도 이렇게 개발자들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같이 참여해서 이렇게 하면 사실 완성이 되는 게 조금 더 그렇죠. 그 데이터들을 모아서 오픈을 하려고 해요. 네이버가 갖다 쓰든 카카오가 갖다 쓰든 SK가 갖다 쓰든 네. 일단 갖다 써. 그리고 나서 이게 업데이트 되는 거는 이제 거기 이제 유저분들, 그러니까 사용자분들의 어떤 인풋을 통해서 네. 했으면 좋겠다. 사실 이게 굉장히 불편함이 많은 세상에서 당장 바뀌지 않는 것들은 이런 사람들 공동체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최근에 되게 그 따뜻한 경험을 2번 했거든요. 네. 저희 학교 갈 때 마을버스를 타고 출근할 때 아. 제가 모르고 배를 못 눌러가지고 다음 정거장 가까이 갔는데 기사님이 저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시동을 끄고 내리시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너무 멀리 와서 학교까지 데려다 줘야 된다고. 와, 이거 감동의 네. 쓰나미. 정류장을 수유역에서 다른 차가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버스가 조금 멀리 떨어져서 주차를 했나 봐요. 정차를. 근데 갑자기 누가 내려서 저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냥 승객이 그런 경우는 자주 봤는데 또 기사님이 내리셔가지고 어머나. 여기 멀리 돼서 미안하다고. 어머나. 그러다 와, 강북 공사한번은 와, 정말 진짜 홍보하고 오늘 이제 이 유쾌한 두 분 모시고 죄송해요. 썰준 두 분과 같이 함께해서 너무 좋았고요. 저희 무이의 슬로건도 Making Disability Sexi여거든요. 그래서 이 장애인 분들이 뭐 멋있는 분들도 많고 사실 뭐 우리와 다르지 않은 그런 생활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멋진 컨텐츠를 만들어 주시는 미랄복지재단에도 감사를 드리고요.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슬로건이 너무 좋아요. 저희도 Making Disability Fun으로 가죠. 네, 좋습니다. 뻔뻔하게.